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말고요, 혼인할 때 체결하는 계약, 혼전 계약, 혼인 전 계약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영어로는 prenup,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renuptial agreement의 줄임말이어서 이제 prenup이라고 많이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뭐 헐리우드 스타나 셀럽들이 결혼할 때 prenup 체결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프리너브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번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할 때마다 프리너브 반드시 체결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프리너브 체결해두는 것이 오히려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요, 민법 규정은 있어요. 혼전 계약에 대해서 민법 규정은 있는데 법원이 혼전 계약의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계약을 체결한 부부라고 해도 나중에 이혼하게 됐을 때 예전에 체결했던 혼전 계약 내용대로 재산 분할을 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혼 소송에서 혼전 계약, 프리너브 계약서 있으면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법원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전계약 체결해 놓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체결한다면 좀 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법원이 혼전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규정이 있고 또 판례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차 지금은 참고자료 정도로만 인정을 하지만 혼전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혼전계약 잘 체결해 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 할 때도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잘 미리 합의를 해놓고 정해놓으면 사실은 싸움이 격해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하다 보면은 재산분할 문제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분들인데 재산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이 완전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결혼할 때 이혼 대비해서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이제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고 계약해 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민법이 일단 829조에서 부부 재산의 약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부부의 재산에 관해서 따로 약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약정을 하면 그 재산 관계는 그대로 약정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약정을 하면요, 일단 혼인 후에 그걸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등기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재산 관리인도 정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요 820조 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법원이 혼인전 그 계약의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먼저 이제 혼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십시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재산은 다 남편 거다, 재산은 다 와이프 거다 이렇게 정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와이프가 하나도 못 받아가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또 내용도 불공정하게 정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산이에요, 혹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우리 부모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슨 부동산은 추후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해서 뺀다고 정한다든지, 혹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과도 관계가 되고 회사의 채권자들, 거래자들과도 관계가 있는 재산이잖아요. 경영권과도 관계가 있고요. 요 회사, 어떤 회사의 주식은 나중에 이혼하게 됐을 때 재산 분할해서 뺀다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몇 % 이내에서만 재산 분할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불공정하게 정한 혼전계약은 아마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라. 그래서 이제 혼전계약 체결할 때 당연히 변호사 찾아가셔서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한 계약을 공증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증 사무실 가서 계약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혹은 혼전계약 등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법은 등기를 해야 혼전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도 하니까 계약을 잘 작성을 하셔서 등기하거나 공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재산의 귀속 여부라든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근데 가사 분담이나 뭐 양육 방식, 그리고 재산 분할을 아예 포기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혼전계약으로 정하셔도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자, 제가 이혼 소송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혼전계약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혼전계약 잘 체결해 두는 것이 결혼 생활의 유지나 안정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때도 그 이혼 분쟁이 중대하게 너무 과격하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는 뭐 동업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을 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두루뭉실하게 상대방 얘기 다 들어주면서 이제 정해놓고 나중에 뭐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청산하게 되거나 이럴 때 계약을 제대로 안 해놔서 큰 분쟁이 되고 뭔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엄청 많이 싸운대요. 정말 치열하게 계약 문구 하나하나를 정하고 자기 이익에 잘 반영되게 계약 조항도 정하고 이게 막 오랜 시간에 걸려서 계약서를 완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동업을 시작하게 돼도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청산할 때도 깔끔하게 청산하고 헤어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우리나라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업 예전에 했었다가 처음에 계약서 제대로 안 적어놓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 엄청 뭐 뒤통수 맞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큰 공부가 됐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상대방한테 미안하더라도 계약을 잘 해놓는 게 결국은 상대방한테 미안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물론 이제 가족관계, 신분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혼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한 특별한 재산이 있다 이러실 때는 미리 혼전 계약으로 잘 정해두시고 상대방과 잘 합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넘, 혼전 계약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